안녕하십니까. 건용찬 회계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오프라인에서 오랫동안 건설업 회계 세무를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서로 공부도 하고 논의도 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동영상 강의를 만들면서 첫 번째 주제로서 공동도급 회계 세무 8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동도급에 관한 전체적인 틀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같이 연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자, 이 교재에 우리 1페이지, 2페이지 쭉 나와 있는 중에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동도급의 구조를 제가 칠판에 한번 그리면서 같이 한번 기본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도급이라는 건 역시 하나의 도급이기 때문에 도급이라는 것은 뭐냐? 발주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주자가 보통 도급계약서에 갑사라고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시공사인 우리 건설면허를 갖고 있는 건설사입니다. 을사가 되겠는데 갑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을 해달라고 도급을 주면 을사는 거기에 대한 시공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을사가 이 하나면 이것을 단독 도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을사가 복수로 하나 또는 두 개, 세 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이것을 공동도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틀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의 외부 관계에서 보면 발주자하고 우리 을사, 소위 공동수급체라고 하는 이 을사와의 관계에서는 공동도급 계약서 서의 각종의 문구에 의해서 시공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관계가 이 을사들끼리, 소위 공동수급체들끼리 이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협약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수급협정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발주자와 을이라는 공동수급체 간에는 공동도급 계약서로 외부 관계를 규정하고 또 을이라는 그 공동수급체의 상호간에 여러 회사들이 모여 있으니까 상호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통해서 자기의 권리 의무를 이행을 하는 그런 틀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러한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구조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가 공동이행 방식이다. 또 하나는 분담 이행 방식이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공동 이행 방식이라는 것은 공동 수급체들이 하나의 컨소시엄으로서 자기들의 지분을 구성해 가지고 그 지분에 따른 그 손익을 인식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분담 이행이라는 것은 같이 하기는 하는데 업무를 같이 하기보다도 어떤 공정을 나누거나 구간을 나누거나 이래서 완전히 따로따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다만 일부가 약간의 이 정산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이행이 됐든 일반적으로 분담 이행이 됐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공동도급의 틀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turnkey 방식처럼 어떤 주체적인 주계약자, 관리자가 선정이 되어 있으면 그런 걸 갖고 우리가 주계약자 관리 방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공동도급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우리가 회계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거래가 회계의 틀을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만드는 것을 회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거래죠. 이러한 거래를 어떤 식으로 여하이 회계세무 정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공동도급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서 그 정의부터 하나씩 익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에 우리 공동도급의 의의다 이런 표현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공동도급에 관한 그 지도를 하기 위한 어떤 틀을 만들어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설교통부 고시에서 공동도급 운영 기준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공동도급 계약 운영이다, 운영요령이다. 이런 이제 일반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 기준에 보면 공동도급을 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협정을 맺어야 되느냐 하는 그 큰 틀이 세 가지가
나와 있고, 그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표준협정서의 방식이 공동이행 방식, 또 분담이행 방식, 또 주계약자 관리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우리가 이제 총 8강을 같이 연구를 하면서 서로 간의 이 용어, 언어를 하나를 통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공동도급 운영 요령에 나와 있는 그러한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있는 용어를 몇 가지 정리하면은 공동도급 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이다. 여기서 공동수급체는 누구냐 했더니, 공동수급체라는 것은 공동도급을 수행하는 건설회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공동수급체는 다시 그 수급체들 가운데 누가 대표사를 할 것이고 누가 참여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 우리 실무에서는 공동수급협정서를 기준으로 말할 때 갑사다 또는 리딩사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주간사회사다 이렇게 해서 공동도급 정산에 있어서 아주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그 회사가 되겠고, 여러분들 회사가 만약에 어떤 공동도급 현장에서 대표사를 맡고 있다면 아주 어려운 또 힘든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된다. 이런 먼저 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공동수급협정서라는 것은 공동도급을 수행하고 있는 수급체들이 서로 간의 권리 의무를 결정을 하고 또 각각의 지분 비율과 또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모든 규정을 정의해서 상환의 권리 의무에 관한 틀을 확정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논의가 많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공동수급협정서가 표준하고 달리 서로 간에 협의하는 과정이 단기간에 끝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랜 기간 동안 협의가 안 돼서 우리 건설회사의 격리자들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주제도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공동도급의 구조라는 것은 발주자와 또 우리 공동수급체 간의 외부관계가 하나의 구조가 되어 있고요. 또 외부관계라고 말하면 공동도급 대표사 입장에서, 수급체의 대표사 입장에서 또는 수급체 자체에서 위로 매출을 일으키는 발주자하고만의 외부관계가 아니고 병사, 소위 바깥에서 각종의 자재라든지 하도급을 우리가 수행하는 그러한 전문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의 외부관계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외부관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동수급사들 가운데 여하의 원가나 매출이나 공사대금이나 이런 각종의 증빙을 서로 정산할 것이냐, 이러한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또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도급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공동도급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스텝이 있구나. 하나가 발주자하고의 관계에서 검증돼야 되는 중요한 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공동수급사들 가운데 어떻게 여하의 정산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틀이 또 하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 업무에 임하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3페이지를 보시면 공동도급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틀 가운데 과연 우리가 공동도급 회계세무라는 큰 주제를 놓고 이 두 가지를 다 볼 것이냐, 아니면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한쪽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사에 근무를 하시면서 얘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서로 간에 이렇게 믹스가 돼가지고 혼재된 어떠한 정보 또는 거래를 찢어나가는, 정산해 나가는 틀이 공동도급일 것이다 라는 감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의 거래 형태가, 즉 실제의 시공 형태가 같은 공동수급체지만 A사는 A구간, B사는 B구간, C사는 C구간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누어서 하거나 A사는 X라는 공정, B사는 Y라는 공정, 이렇게 공정을 완전히 구분해서 거래 행위를 이룩하다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상호간의 정산의 구조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구조, 즉 분담 이행일 경우에는 우리가 공동도급을 수행하지만 공동도급 회계세무라는 그러한 구조를 접목시킬 만한 사유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래서 결국
공동도급에서 회계세무의 주제를 검증을 한다고 하면 공동이행 방식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공동이행 방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발주자하고의 계약을 하는 공동수급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서로 모든 시공에 관한, 인력에 관한, 자금에 관한 이런 것들을 투입하고 서로 간에 정산을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당초부터 합의가 된 지분 비율, 5대 3대 2라든지 8대 1대 1이라든지 이러한 수급체 간의 지분 비율, 물론 공동도급 계약서에 명시가 되고 수급협정서에 다 명시가 됩니다. 그러한 비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그 자료가 하나로 몰려있기 때문에 여하이 회계세무, 부가세를 만족시키면서 그 자료를 잘 정산해서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도 충족을 하고 법인세법도 만족을 하고 더 나아가서 아주 모든 거래에 우리를 고민스럽게 빠뜨리는 부가가치세법도 잘 이렇게 충족시키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공동도급의 주제가 당연히 그 주제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공동도급 회계세무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틀 가운데 공동이행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공동이행 방식을 수행할 때도 우리가 3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공동도급의 시공사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분이 5대 3대 2로 쪼개졌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5라는 것을 자기가 전체를 다 수행을 하고 또 어떤 B라는 회사는 3이라는 것을 자기가 실질 시공을 다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증빙을 자기들이 직접 다 직불원가로서 정리를 한다면 실제로 분담 이행이나 다를 바가 없겠죠.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을 하면서 모든 원가회계, 세무회계를 자기 틀만 갖고 정리를 하겠다고 하면 서로 간에 오버랩돼서 정산하는 부분이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 또 역시 우리 공동도급 회계세무라는 그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 서로 논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이 주제를 갖고 논한다는 것은 또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도급을 수행하는 회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실무의 행태입니다. 그 모습이 뭐냐? 대표사를 선정해놓고 대표사 입장에서 매출과 모든 원가 자료를 수치를 하고 교부를 해서 대표사가 하나의 큰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지분에 따라서 이렇게 정산해 나가는 그런 구조를 취하는 그것이 바로 공동도급에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3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 공동도급 시공사의 구분 그래서 보시면 공동수급체 즉 공동도급사는 대표사와 참여사를 이렇게 아우르는 용어다. 그래서 공동수급체 안에는 대표사도 있고 참여사가 있다. 우리가 지금 1강을 얘기하면서 너무 앞서 나가는 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대표사에 개입이 되어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참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참여사를 포함한 모든 회계세무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부가세 신고에 있어서는 대단히 참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 그러한 주제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참여사다. 그리고 참여사로 우리가 어떤 공동도급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도급을 시행하는 것보다가 시공하는 것보다가 더 손쉬운 정도의 회계세무 정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건설회사가 크고 또 이래 자꾸 성장해 나갈수록 노상 참여사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사에 서브사로 들어가 있다가 어떤 현장에서는 갑사, 소위 리딩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건설회계 세무를 하는 우리 회계팀, 격리자들 입장에서는 참여사가 해야 될 업무나 또 대표사가 해야 될 업무나 모든 업무를 다 골고루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하나도 우리 공동도급 주제에 있어서는 게을리할 수 없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5번째가 형식적인 공동도급과 실질적인 공동도급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공동도급, 실질적인 공동도급 이런 이름 역시 90년대 초반 중반부터 우리 공동도급에 관한 교육을 쭉 진행해 오면서 한 10년 이상 됐죠. 15년 된 그 당시에
건설 회계 이 강좌 중에 이 공동도급 토픽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 실무에서 많이 일어나는 소위 부금 형식, 좀 안 된 표현을 하면 위임시공이라고도 혹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그러한 틀을 갖고 우리가 형식적인 공동도급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형식적인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쉽게 보면 공동수급사가 2개사가 됐든 3개사가 됐든 5개가 됐든 그 중에서 실제로 시공을 하지 않는 회사들이 1개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형식적인 공동도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식이라는 것의 판단을 소위 어떤 것이 형식이냐에 대해서 우리 국세청이나 재경부 입장에서 과거부터 계속적인 우리 실지 귀속의 원칙이라는 소위 법인세에 관한 틀, 또 우리 기업회계에서도 실지 귀속의 원칙이죠.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실은 형식적인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회계세무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그러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형식적인 공동도급에 개입되어 있는 회사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건설업체가 다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가 정상적으로 오픈이 되면 그야말로 우리 건설회사, 건설업계의 회계세무에 있어서는 거의 핵폭탄 이상의 위력을 가지는 중요한 그러한 구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10여 년간 쭉 잠재되어 오다가 이제 2005년도 하반기에 일부 건설업체의 그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언론에도 공개되고 한 그러한 틀이 됐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그러한 그 모든 세무조사에 따르는 결정한 내용들이 국세심판원 결정이나 아니면 과세적 부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즉 불복 절차를 통해서 여하튼 현재는 합리적으로 다 정리가 돼서 수면 위로 올라왔던 주제가 다시 이제 수면 아래로 이렇게 잠겨져 있습니다만은 우리 건설 회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회사에서 실제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격리 회계인들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인 공동도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이것 이상을 더 이상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소위 공개적인 강의를 할 수가 없는 주제 중에 하나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제가 수시로 간혹가다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요 강좌에서는 이 정도의 언급을 하면서 형식적인 공동도급에 대해서는 일단은 종결을 시키고요. 그럼 남는 것은 뭐냐? 결국 시공사들이 같이 공동도급 계약서에 의해서 몇 대 몇 주로 실질 시공을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 시공을 하기로 한 그 모습 그대로 정상적으로 모든 회사들이 인력도 투입하고 자금도 투입하고 원가도 투입하고 또 서로 정산하고 이러한 실질적인 시공을 하는 그러한 정상적인 공동도급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러한 강좌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7강은 기본적인 틀이 실질적인 공동도급을 정상적으로 우리 갑과 을사가 수행을 할 때 여하한 모습의 회계세무에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그 주제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회계라는 것은 어떤 거래에 대한 실질을 반영하는 것이 회계라고 하면 우리 공동도급이라는 것에 관한 그 회계세무 부가세 측면에서 어떠한 주제가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우리가 5페이지에 6번에서 정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7번에서는 이것들이 실무에 어떤 식으로 또 나타나느냐 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쪽을 보시면은 실질적인 공동도급에서의 회계세무의 주제 도출이다. 그래서 공동도급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관계와 내부관계 두 개로 나누어서 외부관계에서는 결국에 발주자와의 갑사 그리고 우리의 재화용역을 공급해주는 그 현장의 재화용역을 공급해주는 병사와의 관계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나누어질 거고요.
여기서 발주자라는 갑사는 자기들이 공동도급을 의뢰를 하면서 공동도급 계약을 통해서 도급 준 그 어떤 현장에 소위 용역을 이수를 받으면, 수치를 받으면 그것이 그 회사의 외주비가 되든지 아니면 건설 중인 자산이 되든지 해서 어떤 형식이든 그 회사의 원가의 큰 틀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응해서 외주비에 대한 소위 공동도급 대가를 지급하는 이러한 그 형식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동수급사인 을사 입장에서는 다시 발주자하고의 관계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공동도급 계약에 있어서의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출액, 즉 공사 수익을 여하이 인식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주제, 또 그것이 법인세법상으로서 얼만큼 잘 혜택을 받고 정상적으로 정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또 주제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사대금을 청구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부가세법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위쪽에다가 발주자한테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외부에 있는 그 병사, 하도급업체라든지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라든지 노무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원가 구성을 여하이 수치하면서 법인세법이나 기업회계를 만족시켜 나갈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공동수급체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가 있죠. 소위 공동이행 방식에서 대표사인 갑사를 위주로 모든 거래 자료를 수치를 해서 그것을 갑사 이외의 참여사, 소위 서브사인 을사들하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결국 원가의 이체라는 형식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원가의 이체에 부합되는 그 영수증빙들, 소위 세금 계산서라든지 각종의 영수증빙들을 여하한 모습으로 세법에 위배함 없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정리해 나갈 것이냐. 그럼 이러한 전체 틀을 가지고 결국 공동도급을 수행하는 갑사나 아니면 서브사인 을사들은 자기들의 회계상의 손익계산서의 매출을 일으킬 것이고요. 법인세법상의 수익 금액을 확정할 것이고, 또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서를 만들어서 그 현장에 관한 정상적인 납부세액을 산출하고 신고하는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구조가 우리 개괄적으로 공동도급에서 나타나는 구조가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6페이지를 보시면 공동도급 회계세무의 세부 주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회계세무라는 게 결국 크게 이제 이 기업회계 법인세, 직접세인 법인세, 간접세인 부가세, 또 그 다음에 각종의 조그마한 세목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다면 먼저 기업회계나 법인세라는 것은 회계세무를 구성하고 있을 때 가장 원천적인 것이 영수증빙, 즉 회계장부의 구비입니다. 그런 회계장부나 영수증빙을 어떤 모습으로 구비를 해야 되느냐, 즉 대표사가 됐든 참여사가 됐든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그 장부를 잘 꾸며놔야 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가 될 것이고요. 그러한 구성을 갖고 이제는 현장에 관한 매출, 도급이기 때문에 공동도급에 관한 공사 수익의 인식 방법, 즉 손익의 인식 기준까지 언급이 돼 나가는, 더 나가서 공사 진행률까지도 언급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손익의 인식 구조로서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될 부분이고, 다음 공사 원가를 대표사가 어떤 식으로 집계를 해서 참여사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첩해주고 분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주제도 역시 이 부분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발주자와의 관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또는 영예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매출에 관한 회계처리, 공사미수나 공사선수금에 관한 회계정리가 역시 갭과 법인세에서 검증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의 주제는 최종적으로 그 현장에 관한 부가세 신고서를 임시용으로 우리가 아주 세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만 되면 100점에 가깝죠. 그래서 현실을 보면 우리가 이 실무에서 부가가치세는 좀 어려운 주제 가운데 하나죠, 그죠? 그런데 그 부가가치세가 개입되는 현장이 공동도급이면은 정말 어려운 주제 가운데 조금 더 어려운 주제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공동도급 현장이 마침 또 과세 면세가 겸용된 그러한 현장이다. 그러면 또 조금 더 어려운 주제가 됩니다. 그러한 것들에 관한 부가세 신고서라든지 합계표로나 각종의 정산서를 만드는 방법을 또 우리 이 강좌 중에서 아마 마지막 부분쯤 돼서 그것을 언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부가세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에서 또 하나의 어려운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강좌 가운데서도 언급이 됩니다만은 실제로 이행하기가 조금 힘든 그러한 구성이 있어요. 우리 실질 기성 차이에 대한 소위 그 세금 계산서의 교부나 정사 문제인데, 우리가 그러한 주제가 나올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세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도급이라는 것도 하나의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지세의 처명 문제가 나타날 것이고, 또 공동도급을 시행하면 그것이 지방이나 어디든지 하나의 현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현장에 관한 각종의 재산할이나 종업원할에 관한 사업소세 문제도 혹시 개입이 될 그런 현장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건설회사의 1년간의 회계 세무의 종착지는 어디냐 하면 최종적인 종착지는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법인이다. 그러면 3월 말 지나서 4월 말에 하는 주민세에 관한 신고 납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도급 현장에 있어서의 법인세와 주민세의 안분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의 주제로 떠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강은 이러한 이 건설 회계 가운데 공동도급이 점하고 있는 위치, 또 우리 회사가 참여사인지 대표사인지에 따라서 이 강좌를 여러분들이 접하는 그러한 소위 그 기본 자세, 또 마인드, 이런 것들을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나머지 7개 강좌에 각각의 그 의미를 우리가 심어주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